좋아요, 구독. 종가 베팅 종목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꼽아 오셨는지 이사님의 종가 베팅 오늘 한번 야심차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 많이 되시죠? 근데 최근에 또 금융주도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괜찮았었어요. 금융주에서 내에서 KB금융하고 우리금융도 괜찮게 보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도 풍산도 오늘 자리 갖고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오늘 같은 날 차라리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하이닉스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언제 사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 지나고 나서 살 걸 이렇게 후회가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18만 원 이하로 한번 내려가게 되면은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뭐 단타만 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 이런 종목 괜찮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요. 파운드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얘기할 것도 없고 HBM이 하이닉스에 뒤진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차세대 디램 쪽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아요.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경쟁력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그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디램, 일시 디램을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는데, 이게 10나노에서 그 선단 공정을 보시면 가장 최신, 그러니까 1A, 1B, 1C 이렇게 뒤로 갈수록 차세대 디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B 디램, 지금 현재 HBM3 같은 경우는 1A 디램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년에 양산 예정인 HBM4라든지 4E 같은 경우는 1C 디램을 적층시켜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C 디램도 양산을 하게 되고 HBM도 같이 양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의외로 방금 말씀드린 6세대 디램, 1C 디램이 수율이 잘 나온다고요. 네. 수율이 잘 나가지고 지금 내년에 HBM4E까지도 하이닉스가 점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나와요. 근데 그 반대로 디램 지금 소위 말하는 차세 디램도 어쨌든 범용 디램이잖아요. 네. 수율이 지금 1B 같은 경우는 50%, 1C 같은 경우 1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상당히 선단 공정 쉽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뭐 HBM3 건너뛰고 HBM4E 얘기 나오는데 결국 지금 차세대 디램에서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 삼성전자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영근 부회장이 사과문을 올린 것처럼 지금은 중요한 건 파운드로 중요하겠지만 원래 잘하던 1등 프리미엄 디램 여기서 수요를 잡는 게 제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A 디램 같은 경우도 다 뒤집어서 다시 새로 시작할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고 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그런 연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양산하는 HBM4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이런 연유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 거의 뭐 하이닉스가 뒤집었다 봐야 되겠죠, 반도체는. 그렇죠. 6.7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느 곳은 또 7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좋게 쳐져서 5조? 지금 4조도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하이닉스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CXL 같은 경우도 결국 디램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것도 지금 모듈 인증을 현재 거기서 진행 중인데 거기서 인텔밖에 없거든요. 왜 그냥 인텔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디램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인텔이 하이닉스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너무 최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사님? 근데 지금 수율 잡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왜 안 쉽냐면은 이 챔버라는 진공 공간이 있거든요. 네. 웨이퍼가 들어가서 네. 반도체 제조되는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진공 공간이고 눈으로 못 봐요. 그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소위 말하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노가다식으로 뭐 시가격을 뭐 5mm 넣었다가 10mm 넣었다가 계속 맞춰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로직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단 공정 갈수록 이 로직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HBM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기술 차가 뭐 18개월 정도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IT 쪽은 18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일시 뭐 차세 디램 쪽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1A 디램 쪽으로도 수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그리고 이 수율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 좋게 봐도 내년이에요. 좋게 봐도 내년이고 안 좋게 보면 그 후도 될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만큼 수율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그래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간 놈이 간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라 사업 구조를 좀 뜯어보면은 여전히 악재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그쵸. 구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물론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PBR 뭐 1배 이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많이 빠졌다 이제 덜 빠진다가 아니라 가야 된다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하고 기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스와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양의 어떤 정보들을 있겠죠. 그 사람들 더 잘 네. 알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스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반도체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수매수 상위에 삼성전자 하이스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수매수 상위 1등에는 하이스가 있고 수매수 상위 1등에는 삼성가 있는 거 저도 처음 봤거든요. 계속 그런 기조였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 때문에 이런 반수급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